달과 6펜스라는 문학 작품이 있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문체로 인간 본성에 대한 냉철한 통찰이 담겨져 있는 소설입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소설가인 서머셋 모음이 프랑스 화가 폴 고갱의 삶에서 영감을 받아 한 천재 예술가의 윤리적인 갈등을 냉철하게 그려낸 1919년 작품입니다. 소설의 주인공인 찰스 스트릭랜드는 런던에서 증권 거래인으로 안정적인 삶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가족과 안정된 직업,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 등 중산층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파리로 떠나 화가의 길을 걷습니다. 이 소설의 제목인 달과 육펜스는 주인공인 스트릭랜드의 급진적인 삶의 전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목에 나와 있는 달은 주인공이 추구하는 초월적인 예술적 이상과 천재성을 상징하고, 반면에 육펜스는 그저 발밑에 놓인 세속적인 현실, 금전적인 안락함, 그리고 가정에 대한 책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6펜스짜리 동전을 버리고 달을 갈망했듯이, 이 작은 동전이라는 상징은 그가 거부하고 벗어나고자 했던 영국의 중산층이 겪는 사회적인 규범과 속물적인 도덕성 전체를 응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가는 왜 하필이면 6펜스라는 화폐 단위를 선택했을까요? 이 소설이 발표된 1919년 당시에 6펜스는 영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주화 중의 하나였습니다. 당시 6펜스는 1실링의 절반, 1파운드의 40분의 1에 해당하는 소액 동전이었는데, 서민들의 일상적인 소액 거래에 필수적이었습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통되던 주화 중에서 가장 작고 가벼워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가 매우 편리했습니다. 하지만 이 6펜스짜리 동전의 인기는 단순히 실용성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동전은 영국인의 삶 속에 깊숙하게 자리 잡은 문화적 상징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푸딩에 이 동전을 넣어서 굽는 전통이 있었는데, 푸딩 조각에서 6펜스를 발견한 사람은 다가오는 새해에 부와 행운이 따른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결혼식에서는 신부가 왼쪽 신발에 이 동전을 넣고 식장에 들어가는 풍습도 있었습니다. 이는 부부에게 재정적인 번영과 행복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당시 영국인들은 이 동전을 테너라는 애칭으로 불렀습니다. 이 애칭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영국인들에게는 아주 친근한 일상적으로 사용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테너는 그저 동전이 아니라 삶의 일부이자 정서적인 애착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이 6펜스는 어느 정도의 금액을 말하는 걸까요? 1919년 당시 기준으로는 당시에 사용했던 화폐인 1실링의 절반에 해당되는 금액이면서, 동시에 1파운드의 40분의 1에 해당하는 작은 동전이었습니다. 뭔가 굉장히 복잡한 환산 시스템이었습니다. 당시에는 1파운드가 240펜스로 환산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계산하면 6펜스는 40분의 1파운드가 되는 셈이죠. 그럼 여기에서 당시 영국의 화폐 단위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파운드는 20실링이었고, 다시 1실링은 12펜스로 이루어진 복잡한 구조였습니다. 이 구조 때문에 펜스에서 실링으로 올라갈 때는 12진법 단위로, 다시 실링에서 파운드로 올라갈 때는 20진법 단위로 계산하는 12진법과 20진법이 혼합된 방식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아이들은 12단 곱셈을 의무적으로 외워야 했고, 회계나 상거래에서도 착오나 오류가 많았었습니다. 예를 들어 1파운드 5실링 6펜스에서 16실링 9펜스를 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머릿속으로 계산하기 매우 어려웠을 겁니다. 학교에서는 이 복잡한 계산법을 가르치는데 엄청난 시간을 할애해야 했고, 상점 주인들은 거스름돈을 계산하다 실수가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사실 이런 화폐 시스템의 기원은 고대 로마의 시대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파운드라는 단어도 고대 로마인이 사용하던 라틴어인 리브라에서 유래된 글자입니다. 이런 12진법과 20진법의 환산 구조가 현재의 10진법, 그러니까 1파운드를 100개의 펜스로 단순화하면서 10진법 체계로 바꾼 것은
1971년이 되어서야 채택된 것입니다. 심지어 영국의 옛 식민지였던 남아프리카 공화국, 호주, 뉴질랜드도 영국보다 먼저 십진법으로 전환했습니다. 영국이 이렇게 늦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과 뉴욕의 월스트리트라고 불리우는 시티 오브 런던 지역에서는 이런 전통적인 파운드화 체계가 국제적인 금융 중심축이었던 영국의 전통과 권위를 유지하는 핵심이라고 믿었습니다. 신뢰와 전통이 수학적인 효율성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겼던 거죠. 이런 전통과 권위의 비효율성을 과감하게 바꾼 것이 바로 1971년 십진법의 날이었습니다. 1971년 2월 15일 월요일은 영국의 역사적인 데시멀 데이, 십진법의 날, 일명 D-Day라고 불렀습니다. 영국은 1000년 이상을 지켜왔던 파운드, 실링, 펜스의 통화 체계를 버리고 1파운드를 100개의 새로운 펜스로 나누는 십진법 시스템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정부는 십진통화위원회를 설립하고 2천만 부 이상의 교육용 소책자를 각 가정에 배포했습니다. BBC를 포함한 영국의 주요 방송국에서는 데시멀 5와 같은 교육 프로그램을 방영했죠. 은행들은 이 전환 작업을 위해 D-Day 직전 무려 4일 동안 은행문을 닫아야 했고, 전국에 수백만 대에 달하는 금전 등록기, 자동 판매기, 공중전화, 심지어 주차 미터기조차 모두 개조하거나 교체를 해야 했습니다. 영국 국민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특히 그동안 사랑받아왔던 6펜스의 퇴출에 대한 저항이 거셌습니다. 의회에서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고 일부 의원들은 6펜스를 너무 빨리 회수하면 사회적으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국민에게 사랑을 받아오던 6펜스짜리 동전은 십진법 전환 이후에도 곧바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새로운 십진법 시스템에서도 6펜스는 정확히 새로운 펜스 2.5, 즉 2개 반의 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정부는 전환기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1980년까지 6펜스짜리 동전의 사용을 허용했습니다. 거의 10년간이나 구시대와 신시대의 주화가 공존했던 셈이죠. 영국의 6펜스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1971년의 데시멀 데이는 영국이 마침내 비합리적인 전통을 청산하고 국제적인 표준과 효율성의 논리를 수용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복잡한 계산 과정을 없앰으로써 행정적인 효율성이 증대되었고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12단 곱셈을 강제로 외울 필요가 없어졌고 상점에서는 거스름돈에 대한 계산 오류가 크게 줄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영국은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면서도 자신만의 방식을 고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영국의 화폐 단위로 부르는 파운드화의 공식 명칭은 파운드 스털링입니다. 영국은 이 명칭만큼은 그대로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이미 영국보다 앞서서 십진법 통화로 전환한 호주나 뉴질랜드는 각각 호주 달러, 뉴질랜드 달러라는 이름으로 변경했지만 영국은 파운드의 국제적인 위신을 지키기 위해 파운드를 그대로 유지하는 보수적인 현대화를 택했습니다. 비록 국제금융의 중심축은 미국의 달러로 옮겨갔지만 십진법 시스템으로의 전환은 영국의 전통적인 고집을 내려놓고 더 단순하고 효율적인 글로벌 시스템으로 편입되는 결정적인 발걸음이었습니다. 지금도 영국의 왕립 조폐국은 여전히 기념용 은화 6펜스를 주조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푸딩 전통을 이어가려는 영국 사람들을 위한 것이죠. 1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작은 동전 6펜스. 그리고 그것이 상징했던 영국인의 일상과 전통은 오늘날까지 이렇게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달과 6펜스라는 소설 속 주인공인 스트릭랜드가 거부했던 6펜스의 삶은 단순한 물질주의가 아니라 전통과 관습, 사회적 책임으로 얽혀있던 한 시대의 삶의 방식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